비례연합정당 이게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어떤 모습이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어제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단 정의당 참여 안 하는 거고요. 민생당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민생당에 대한 뉘앙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소수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. 요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지만 안 들어온다고도 아쉬울 건 사실 없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지금 현재 녹색당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정당들이 연합을 할 텐데 시간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면 18일 정도가 거의 윤호중 사무총장 이제 말로는 데드라인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플랫폼 정당으로 출범한 시민을 위하여나 열린민주당, 그러니까 정치개혁연대나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그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곳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사실상 합당을 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어떻습니까?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이제 판이 엎어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데 얼마나 선전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? 아니면 사실상 지금 보면은 정의당도 그렇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보니까 오늘 직전에 여론조사 보니까요. 비례연합정당 명과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명 그리고 나머지 정의당 등 몇 개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미래연합정당 명의로 했더니 대략 한 17에서 18% 정도 나오고 미래한국당이 22%인가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전열을 정비해서 하나의 단일 대우로 만든다면은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네. 자, 뭐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아예 정의당이 이제 서로 간에 뭐 비례연합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거면요.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.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. 지지율 여론조사라는 걸 하는 상황에서 지지율만큼 비례 의석이 할당되는 그런 나름대로 원칙이 서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정의당이 갖고 있는 그 지지율이 빠지고 나면 나머지 민주당의 비례 의석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? 앞에다가 무작정 막 지지율이 1%도 안 나오는 정당 후보들을 앞부분에 다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원내에 한 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소수 정당 몇 석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그 후순위라고 해도 후순위에 한 20번까지는 한 10명 정도는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은데. 후순위로 넣는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47명을 통으로 놓고 가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순수 비례대표에는 우리가 따로 안 하고 전체를 다 지금 이렇지 않을까요?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민주 비례 연합이라고 해보시자고요. 저기서 민주당 민주라는 것보다도 민주적인 비례 연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령 가칭 민주 비례 연합이라고 했을 당명 하나 때 또 지으셨습니다. 예. 네. 그 전체가 민주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. 네. 각 정파가 민주적으로 연합한 거니까. 예. 그래서 그게 전체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계산이 필요할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그간에서 얼마나 얻을 것인가가 필요할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데들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그 포션까지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누차 이야기해 온 대로 실제로 참여하는 다른 비교적 적은 정당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민주당은 애초 공언한 바대로 실제 이 제도가 아닌 원래 제도대로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아닌 그냥 제도에 그대로 했을 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7석 정도 이상은 안 가져가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후자의 방법을 취하면 군소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조금 신생 정당들이 신생 미니 정당들이 얻을 폭이 좀 더 다양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.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민주당 몫을 고정시키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잘 모르겠고
아마도 이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민주당 부분은 윤호중 총장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아니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 텐데 제가 전에 정세균 대표 때 지방선거 정책 협상을 할 때 제가 최고위원이고 그 당시 윤호중 총장이 수석 부총장으로 같이 협상을 나가봤을 때 봐서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윤호중 총장이 저 인문 계열 출신인데요. 수학을 끝내주게 해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막 수식을 계산을 해서 하는데 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. 근데 보니까 거기에 협상에 나온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. 그러면서 워낙 그 정교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대충 맞다 그러고 넘어가는 분위기로 따질 가서 수가 없는 거죠. 네, 따질 수가 없어서 근데 그게 근데 무슨 제가 뭐 좀 따지는 꾀를 건데. 쓰는 게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큰 원칙의 문제가 하나 정해지고 나머지 수치 계산의 문제는 아마 실질적 지지도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비교적 네. 합리적인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시민을 위하여 같은 경우는 이따가 5시에 공동대표 두 분 인터뷰가 있어서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.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나중에 민주당 등 포함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안은 분명히 다를 테니까 자 그렇고 보니까 녹색당, 미래당, 기본소득당, 과정환경당, 소상공인당 이렇게 사실 뭐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본 정당 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3% 나오기는 되게 힘든 정당들이지 않습니까? 다 어렵죠. 얼마 전에 최백은 교수님을 이제 최백은 대표이시죠. 잠정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도 들어보고 우희정 교수님도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너무 막 집착하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역으로 말하면은 정의당이 사실 빠져주는 상황에서요.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. 오히려 다른 어떤 정당들,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. 네, 뭐 그렇지 네, 않습니까? 다 좋게 해석하면 선거에서는 좋게 해석하는 게 좋죠. 그러니까. 네, 네. 그래서 지금 뭐 열린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정의당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표를 거의 못 받는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 지금 보니까 녹색 기본소득당 비례연합정당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저희가 이제 74% 나왔잖아요. 근데 앞서 보니까 비례정당 투표에 보면 비례정당은 이제 저희가 38%, 그다음에 한국당이 29%, 정의당이 7%, 국민의당이 5%, 우공당이 2%, 민생당이 1.8%, 민중당이 1.4%, 무당층이 이제 8.8% 이렇게 일단은 비례 정당에 대한 투표는 이런데 또 이게 연동형으로 갈 때 또 좀 차이가 생기겠죠.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녹색당이나 말씀하셨던 지금 그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이 어떻게 투표를 해서 3% 이상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그렇죠. 18일 이전까지도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될. 예.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건 다 뭐 디테일하게 여러 정당들이 어쩌네 떠나서 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해서 민의가 오히려 왜곡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여기 참여를 결정한 것 자체만으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한국당, 미래통합당의 약진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소수가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저는 시대적 대의는요. 지금 뭐 소수 정당들의 의석을 배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폐 세력의 약진이랄까요, 득세랄까요, 이걸 막아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렇게 만드는 건 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그 사이에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면 계속 여론은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최근에 보니까 되게 그런 논란들을 다 알고 있어요. 시민들이.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민주당에서 불출마하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비례연합당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번호가 한 30번에 있다 치더라도 저는 되게 투표는 저는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. 찍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돼 있는 분들이 우리 세력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. 자, 알겠습니다.
어쨌든 그 등등의 그림은 아마 이번 주 안에 대략적으로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강욱 비서관이 오늘 그만둔 것도 연관성이 있나요? 글쎄요, 최강욱 비서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보세요. 아, 이거 아직 16일 날이 아직 오늘이 퇴사 안 저거예요. 했는데. 아니요, 퇴사했어요. 오늘 했다고?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오늘 집 뺐어요? 비례대표 오늘 3월 16일 아닙니까? 예. 3월 16일이면 비례대표로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.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한 달 전이잖아요. 출마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본인이 아니 그랬잖아요. 그래서 물어보던 거죠. 안 한대요? 출마? 출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. 시기가 뭐 출마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 제가 들은 것 왜 같은데. 근데 출마를 안 해요? 이렇게 막 당하면서 정치 개혁, 검찰 개혁, 검경 수사권 조정 완성, 국정원 개혁, 기무사 개혁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변호사로 뭐 어떻게 다둥이 아빠가 변호사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출마를 뭐 해도 좋고. 아니 우리는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 드린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? 푸너님 오늘 되게 점잖게 하시네. 옷에 따라. 옷에 따라 오늘 웬일이에요? 오늘 내가 아래는 출마- 청바지인데. 내가 출마한다고? 오 진짜요? 아니, 기왕하는 건 넥타이까지 좀 갖다 드려요? 아니요. 머리도 막 올리고. 아니 그런 것보다 스튜디오를 조금 하다 보니까 네. 좀 구질구질한 건 빼고 가야겠다.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. 자 일단 하겠고요. 머리 그- 되게 독특하죠 지금. 맞아. 그 이야기 여기까지만 해요. 아까 저기 잠깐 당명 얘기 나왔으니까 네. 하나만 더 보태면은 이래도 되겠네요. 녹색 기본소득 무슨 하여간 다 붙인 뒤에 등등 민주비례연합 이렇게 해도 아니 되겠네요. 그러지 않아도 길게 하겠다 투표용지가 그러더라고요. 길게 돼 있는데 풀네임은 해도 되죠. 정식 네임. 약칭만 지금 명칭 줄이면 그러니까 되지. 지금 당명은 오히려 길게 하겠다요. 원칙이 그러면은 있으니까. 다 한번 넣고 해볼까요? 약칭만 민주연합으로 해도 되죠. 열린 우리 민주당은 따로 가나요? 현재까지는 지금 봐서는 일단 열린민주당의 입장이 확정돼야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플랫폼 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독자 후보 추천으로 갈 거냐 이게 후보 정해요. 추천은 한다는 입장. 지금 사실상 국민들 지지율 2.9% 나오고 있는 새날당도 지금 비례연합에 아 그래요? 새날당은 진짜로요? 지금 새날당은 몇 프로입니까? 2.9% 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? 숟가락만 2.9%? 딱 얹어주면은 네, 그러면은 그러면 새날당도 이번에 그러면 녹색 새날 기득권 아니, 기득권이 아니라 녹색- 기본소득 녹색 기본소득 새날 민주 비례 정당 이렇게 돼서 길면요 금방 표시가 나요. 그럼 새날당이네. 아. 그것이 새날이죠. 다 새날을 위해서. 자 새날 녹색 우리 예 기본소득 이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분들이 계세요. 그냥 가겠습니다. 저도 믿었는데. 에이 자 출발.